저는 사실 가발입니다. 그러세요? 네, 장난이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갑자기 세무조사 개시통지서라든 일종의 사전적인 형식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나왔다. 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제 경험상, 짧은 제 경험상 납세자는 사실은 이제 개인계에는 본인 사업자를 그냥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처분청이라는, 즉 국세청이라는 거대한 조직은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 진짜 수백, 수천, 수십만 건을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 다양한 전산 자료를 통해 가지고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갑자기 뭐 현장에 나간다거나 또는 조사 통보서를 올린다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행위를 하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실제로 아무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산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 때문에 조사 개시 통지서를 보낼 때도 있고 조사 대상 선정에 선임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때는 내가 실제로 영업하는 데 있어서 매출 정확하게 신고했고 적절하게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산입해가지고 신고를 했다. 문제될 거 전혀 없어요. 정상적으로 영업하셔도 되고 수정 신고할 것도 없을 거고 그대로 세무서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부분만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면 문제될 거 대부분 없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게 왜냐면 보통 납세자분들이 내가 정확하게 매출 신고했다 또는 적절한 비용을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지출했다라고 납세자는 생각하시지만 이제 우리가 세법을 해석하고 세법을 적용해가지고 부과하려고 하는 처분청과 납세자가 생각하는 거에 괴리감 때문에 열의 아홉은 대부분 과대가 되시죠. 그럼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하나도 뭔가 없다. 이 얘기를 귀에 이제 뚫리게 피나게끔 듣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나 매출이 5억인데 사업과 적정한 필요경비는 3억 있었고 그럼 2억은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그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남은 건 하나도 없다. 번 건 하나도 없다. 세무조사 나와서 떳떳하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또 그 사람은 신고를 할 때 5억에다가 필요경비 3억에다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도 2억 담아가지고 실제 내가 남은 거 없으니까 통장에 그렇게 신고를 했어. 그럼 그 조사 나왔을 때 떳떳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처분청에서 보는 그 비용과 매출 그 다음에 납세자가 생각하는 부분의 괴리감 때문에 제가 봤었던 주변의 모든 경우는 대부분 찾아오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처럼 나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오시지만 대부분 죄가 다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서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옷 도소매 판매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부업으로 인터넷 편집이라든지 유튜브 제작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쇼핑으로 만들면서 상품을 올려가지고 판매하는 행위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까지 도소매 관련돼가지고 옷 파는 것만 관련돼가지고 그 목적 사업으로 해서 사업자 통증을 냈으니까 이것만 매출이라고 신고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받게 되는 뭐 편집 비용이라든지 다른 사람 대신 편집했던 것들이 1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됐으면 이 사업자분의 녹이든 아니면 별도 사업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매출 신고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지 내 본업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해서 매출을 인증 못하고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과세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일회적인 소득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은 주사업에다가 보조사업으로 편입시켜가지고 신고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매출 늘어. 그러니까 또 비용도 마찬가지죠. 나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쓴다고 생각했으나 세무서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아니지 라고 배제하게 된다면 벌써 매출과 매입 부분에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정말 정상적으로 신고했는데 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데 가령 예를 들면 매출이 5억이나 3억이나 2억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특정한 이슈 때문에 연예인이다 또는 뭐 운동선수다. 사실 요즘 운동선수다 뭐 기타 연예인들 한번 탈세했다 그러면 손가락질 당하면 회복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혹시 내가 모르는 부분 매출이 편입되거나 혹시 내가 모르는 비용이 더 들어갔거나 하면은 괜히 손가락질 하면 내 이미지에서 감가되는 부분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아예 이슈를 없애려면 추계 신고하게 돼요. 추계 신고는 세무서에서 그냥 너 매출 등록 말고 매입 비용에 대한 적절한 경수증 따로따로 해가지고 기장하지 말고 나 그냥 이렇게 해서 추계 신고할게 하면은 법에서 정하는 율대로 그냥 계산해서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세무조사가 아예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아예 없잖아요. 그렇게 이슈를 제로화 시킬 수 있죠. 대부분이 나오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사실 다 각색한 이야기인데요. 세무조사 딱 불시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다 이제 압수를 했죠. 근데 털어보니까 그 대표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컴퓨터에서 아무것도 자료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뭐만 있었냐? 게임만 딱 있었어요. 고스톱 게임만. 우리가 이제 팀장이
팀원들을 다 부른 거예요. 야, 정보가 샌 것 같다. 우리가 지금 나간다는 게 누구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누구야 막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정보가 샌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아들은 회사에 출근해서 게임만 했었던 거예요. 회사 일에는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월급은 얼마를 받아갔느냐? 한 달에 3천만 원 받아가셨다고 합니다. 한 달에 3천원이요? 네. 제가 지금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세무조사는 규모에 따라서 뭐 커지면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일단 세무조사는 단순히 매출의 규모가 크다 그래가지고 나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다수의 세무조사를 진행해 봤을 때 보통 본인이 신고했던 소득 금액 대비 등기 등록을 유효하는 재산, 그러니까 개인이 비행기나 배를 살 리는 없을 테고 보통 주택, 그다음에 차량, 국세청에는 매년 자기가 신고를 하니까 이제 신고 금액이 합산이 되잖아요, 쭉쭉쭉. 근데 그거에 비해서 내가 취득한 재산이 좀 높다. 근데 그 경우에는 적발이 돼서 나오죠. 이렇게 떠서 나오는 부분들을 조사관들이 살필 수 있게끔 스프레드가 되고, 그 상황에서 조사관들이 이제 보면서 이 사람은, 왜냐면은 내가 신고한 금액 외에 자산 축적하는 데에는 증여나 상속으로 인해서 받는 금액도 있잖아요. 그 주민번호를 그 사람들에 대한 신고 금액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뭐 증여나 아니면 상속을 통해서 그 외에 자산이 또 추가된 게 있는지 보고, 이거 대비 이 사람들이 충분히 요거를 취득할 만하다, 이제 그러면은 넘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처음에는 이제 해명 요구서를 보내죠. 혹시 어떤 돈으로 샀니? 명백하게 좀 세금 탈루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면은 조사로 진행될 수도 있고 해명해서 끝날 수도 있고, 보통 개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 수요가 많고, 그러니까 저희 손님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분들은 소득 신고를 적게 하셔가지고 그거 대비 많은 자산을 취득하셨을 때가 문제가 돼서 오시는 분. 그거 외에 뭐 정기 세무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과 상관없이 또 매출만 많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신고한다는 건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 볼 수가 있는 게, 매출을 누락하는 사람들은 그 매출 규모가 크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제외되니까 정기 세무조사는 말 그대로 랜덤하게 불특정 자수를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검사해보고 파악해보고 이상 없네 넘어가고, 물론 뺑뺑이를 돌릴 때 매출이 좀 더 규모가 크고 매출 100억 이상인 사람과 매출 50억 정도인 사람과 또 매출이 5억 미만인 사람을 비슷한 자체 돌릴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매출이 더 큰 사람들은 그 뺑뺑이를 돌리고 적발하는 확률이 좀 더 높겠죠. 더 많이 정기조사가 나오고 더 많이 정기세무조사 나오고, 밑에 있는 분들은 한 5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뭐 나온다, 이런 식으로 횟수는 다를 수 있으나 매출이 무조건 많아가지고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가발도 네.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나요? 가발하면. 연예인이면은 연예인. 당연히 필요한 소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인적 영역 제공하시는 모든 분들은 저는 필요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왔는데 우리가 없어서 손님 한 번도 안 오셨다, 그러면은 가발하는 거는 뭐 당연히 비용 처리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소명은 해야 될 수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제 거래처 중에 우주도 직접 만드시고 세일즈, 온라인 판매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주기적으로 명품을 사세요. 명품을 사는 이유는 그 명품 디자인을 좀 카피해서 본인의 제품에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조사관님이 안 믿으셨어요. 무슨 명품 산 거 이거 다 그거지. 아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신다 해서 그 명품을 분해를 하거든요. 왜냐면 분해해서 그 명품을 다 찢어 발겨요. 어떻게 이걸 접합했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 분해하고 그 사진을 다 찍어 해서 비용 처리로 인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왜 쓴 거다 얘기하면 당연히 안 믿죠.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언제 이제 그걸 우리가 실제 믿고 진행을 했냐면, 명품을 단순히 이렇게 스케치해가지고 이런 카피했다 그걸로 안 되고, 그 명품을 이제 자른 거예요. 진짜로 자른 거, 안 해보고 디테일을 더 살리기 위해서 분해하고 뭐하고 한 사진, 분해 해체된 거, 이제 그걸 보여주니까 다시 쓸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거 맞네. 그래가지고 이거 그래서 오케이. 그런 적도 있어요.